우리가 풍경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풍경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려고 무언가를 찾아본다거나 책을 보면은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짜 복잡합니다. 이 풍경화는. 어떤 책에는 뭐 르네상스가 좀 뭐 괜찮았다. 또 어떤 책에는 또 네덜란드에서 먼저 파생을 했다. 뭐 이런 얘기가 써 있고, 또 영국의 뭐 풍경화는 또 다른 식으로 르네상스 이후에 다른 식으로 또 발전을 해왔다. 아무튼 굉장히 복잡해요. 근데 우리 또 동양의 풍경화는 또 다르죠. 우리 동양의 풍경화는 처음에는 이 신적인 존재를 모시는 어떤 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서 그리는 뭐 그런 게 또 유행한 적도 있고, 뭐 아무튼 이 풍경화를 저도 이제 한번 뭐 그려보겠다 해가지고 예전에 공부를 살짝 해본 적은 있지만, 참 심층적으로 공부하기에는 각 나라마다 또 다르고 또 어떤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.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뭐 풍경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, 그래도 이것저것 종합해 본 결과로는 우리가 요즘 이제 랜드스케이프라고 하잖아요. 이제 서양의 풍경화를. 근데 요즘 우리가 행하고 있는 풍경화가 이 서양화풍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그거를 정리가 안 된 채로 계속 그려왔단 말이에요. 풍경화를. 뭐 보통은 사진을 보고 그린다거나 아니면 야외 스케치를 가서 그리는데, 요즘 뭐 야외 스케치 가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그렇게 대단히 많지는 않아요. 왜 그러냐면 그거는 하나의 풍속도지, 아름다운 그 풍경을 그리는 그런 그 예전에 뭐 진짜 이 15세기, 16세기, 17세기의 그런 풍경은 또 아니거든요. 우리나라는 산악이 많아서 그래도 이 산속에 들어가면은 별천지 같은 그런 풍경이 나오기도 하지만, 대부분의 나라는 뭐 7, 80% 땅을 뒤집어 엎은 나라들이 더 많죠.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거의 국토의 7, 80%를 다 엎었다고 봐야죠. 근데 이런 그 풍경화가 나중에 뭐 엄청나게 뭐 반응을 일으킨 시절이 있었어요. 그게 이제 인상파 미술인데, 그때는 인상파 미술의 이제 특징에서는 약간 색채를 가미하고 또 어떤 터치나 이런 거를 좀 다르게 함으로써 뭐 생동감 있게 한다거나, 실제 있었던 어떤 그 과거에 16세기, 17세기, 18세기에 이렇게 그려왔던 풍경화에서 좀 다른 풍의 어떤 그런 거로 발전시키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사실 예전에 풍경화의 시초는 뭐 제가 여러 문헌을 찾아보고 한 결과로도 뭐 하여튼 네덜란드 말이래요. 원래는 그 랜드스케이프가 랜드스캡이라는 그 네덜란드 말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영어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로 풍경화 하면은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바람 풍자에 경치 경자잖아요. 그러면 바람과 같이 흐르듯이 보이는 풍경화?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? 뭐 그런 저런 뭐 얘기를 갖다가 뭐 정리해서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그 범위가 넓더라고요. 그리고 동서양이 확실히 분리가 되니까 이 서양에서의 그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그 뭐 네덜란드는 반 에이크 형제들이 아주 뭐 이 유화의 인물로 와서부터 유화를 뭐 거의 개발했다고 할 정도로 가장 오래된 유화 그를 그린 사람들인데, 또 특히 그 반 에이크 아이크의 그 그림을 보면은 정말 묘사력이 너무 뛰어나죠. 지난번에 제가 수프마토 기법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시작을 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회원님께서 그게 아니고 반 에이크가 더 먼저 했을 것이다. 거기는 1300년 되니까. 그래서 제가 뭐 거의 한 2달간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많이 이렇게 찾아봤어요. 저도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. 그런 결과로는 반 에이크가 쓰던 그 수프마토 기법은 어떤 그 인물이나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경계와 경계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는
진짜 그 유아의 기법에서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이탈리아어로 스푸마토, 그러니까 뒤를 흐리다 하는 그런 거는 뭐 가령 그 배경을 아주 흐리게 한다거나, 그러니까 인물만 돋보이게 하고 배경만 흐리게 한다거나 뭐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그 또 교수님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 현대 렌즈로 1.2 렌즈로 사람의 콧등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최대 개방을 해서 그 뒤에 풍경을 확 날려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스푸마토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좀 보편화시키지 않았느냐, 뭐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. 이 교수님들이. 그 토론을 해봤죠. 저도 물어보고. 근데 그 시절에 1300년대, 1400년대에 어떤 나타나는 풍경화들은 거의 종교화에 아니면 그 권력자의 그 초상들이나 그 뒤에 있는 그 서브로서의 역할을 밖에 안 했거든요. 뭐 그리고 반 에이크 형제가 그렸다는 그 풍경화도 보니까 그 왕들이 살았던 그 거대한 성을 그리는 거, 그러니까 마치 조감도 그리듯이 그렸더라고요. 뭐 그런 식으로 보니까 야, 이게 사람의 그 목가적인 풍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의 정서를 그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풍경화는 좀 더 뒤에 르네상스에 나오지 않았을까, 17세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원래는 이 풍경화의 시작이 그 미노스 섬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우스의 그 아들이 이제 미노스잖아요. 미노스가 이제 그 크레타 섬인가 무슨 그 섬에서 미노스 왕국을 만드는데, 그때 그 기원전 1500년 전이니까 그때 풍경화의 최초의 풍경화가 그때 존재했다라는 그런 그 어떤 문헌이 또 있거든요.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각 나라별로 연구하지 않으면은 이게 답이 없겠더라고요. 그 영국 같은 나라는 17세기에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영국에서는 뭐 18세기나 19세기의 그 왕립미술학교에서는 그 풍경화 그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겨가지고, 뭐 가령 이제 콩쿠르 같은 거 하면은 학생들의 콩쿠르에서는 풍경화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이렇게 뭐 점수를 안 주고 그랬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.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뭐 르네상스 이후에 쭉 그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윌리엄 터너가 나타나잖아요. 그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윌리엄 터너는 뭐 섹스피어하고도 안 바꾸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영국인들이 사랑을 하는데, 그때 나타나는 그 풍경화들이 진정한 어떤 그 사람의, 그러니까 화가의 주관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마지네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풍경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에요.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이제 1980년대 군대 갔다 와서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, 그때는요 모든 그 작가들이 전부 다 그 아름다운 그 미적인 그런 거, 그러니까 그런 거에 주제로 삼아서 계속 그림을 그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아름다움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그 살아가는 데 있었던 어떤 그 현상들, 그러니까 1차적인 어떤 아름다운 풍경화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버린 쓰레기라든가 뭐 사람들이 일군 어떤 것 건물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 깊었거든요, 제가. 그래서 그거를 그려서 이제 1회 개인전을 했는데,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를 좀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풍경화를 그리는 거를 좀 봤어요. 그랬는데 이 보니까 풍경화가 그 1980년도 제가 생각하고 막 했던 그 시절보다도 더 퇴보했더라고요. 사실 알고 보니까. 그 퇴보했다라는 말은 뭐냐면, 그 시절에 예전에 르네상스나 그 이후에 또 윌리엄 터너나 뭐 이런 사람들, 그 다음에 그 목가적인 풍경 뭐 이런 거, 뭐 그때 뭐 외광판이 무슨 판이 하면서 그 영어로 정말 한 번 들으면 바로 까먹을 만한 그런 그 파들이 많이 있었긴 있었는데,
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상파 시절에는 많은 색채와 이런 걸 더불어 가지고 유행을 시켰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.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, 지금까지. 뭐 저도 약간의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딴 것을 창작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수채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때 르네상스나 이런 시절을 벗어나지 않은 그런 기법들이 계속 유행하고 있더라고요. 그런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대가들이 뭐 윌리엄 터너나 뭐 아니면은 미국의 그 앤드루 와이어즈가 굉장히 그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. 앤드루 와이어즈는 이제 독일 사람인데 독일계 미국인이죠. 저도 그 메트로폴리탄에 이제 그 앤드루 와이어즈 그 그림이 걸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저도 그분이 그린 그림인지 몰랐는데 저도 예전에 어릴 적에 그 책을 한번 사서 본 적이 있거든요. 아, 그분이 그분이더라고. 그래서 저는 그 쓰레기를 그리면서 그분 앤드루 와이어스하고 뭐 달리도 그 뒤에 그 배경에 바닷가 이런 걸 많이 그리잖아요. 그런 거를 좀 약간 합쳐가지고 아, 나만의 뭐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풍경화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1980년도 그 중반서부터 프랑스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잠시 그 풍경화를 놓고 있었어요. 손을 놓고 있고 저는 이제 뭐 이 인물에 대해서 모뉴멘트 시리즈에 이제 특히 인물에 대해서 인물의 뒷모습이라든가 인물을 쪼개는 기법, 뭐 인물을 어떤 형태에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약간의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. 뭐 지금도 여전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이 소재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방법적인 면에서 한지를 찢는다거나 한지를 붙인다거나 뭐 이런 기법으로 많이 변형을 해서 발전시키고 있지만은 한동안 인물을 하다 보니까 풍경을 좀 안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예전에 저는 처음서부터 풍경화를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. 제가 이제 풍경화에 영향을 받았던 그 기술적인 면은 이제 우리 스승님들이죠. 고등학교 스승님들하고 그다음에 중앙대에 나오신 배동환 선생님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배동환 선생님이 돌 그림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그 그림만 보면은 그냥 가슴이 둥둥둥둥 뛸 정도로 엄청난 묘사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. 배동환 선생님이.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는지 제가 전혀 이제 모르는데 전 도움도 옛날에 받긴 했는데 또 우리 고등학교 은사님 박복규 선생님은 또 해저를 그리셨어요. 바다 속의 풍경을 그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. 그런저런 영향을 받아가면서 저도 아, 나만의 독특한 어떤 풍경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살아온 세대거든요, 제가. 그래서 요즘 와서 이제 풍경화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, 그러면 풍경화를 그럼 이 서양적 접근에서 뭐 랜드스케이프에서 뭐 페스펙티브나 뭐 이런 거를 기초로 한 그런 바탕에서 발전되어 온 이 풍경화를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쭉 그냥 1차로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제가 한 30분은 안 됐지만은 꽤 길게 말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만들어서 자막하고 이 풍경화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세에는 이런 식으로들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. 자꾸 예전에 대가급들 사람들을 흉내내서 계속 그것만 답습하고 있다. 이런 답답한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. 이게 말을 하지 않으면은 이 발전이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.